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충청도의 시골 마을. 단 하루도 약 없이 살 수 없다는 노인이 실화탐사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, 진짜 많다. 먹으면 소 안 되고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면 혹시나 열이 안 내려. 그럼 병원에 가면은 결론은 합병으로 나와요. 합병. 소화제부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복용하는 약만 5종류. 아유. 그녀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근데 옛날에 그러잖아요. 죽어도 그 집 굿인지라. 이 시기로 시댁편만 두고 남편이 뭐 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했다 나한테 말을 안 했어. 그래서는 이제 작년 얘가 10월 미친 날 이제 엄마 나 부살겠어 나 이혼해야겠어 이러는 거 상상도 못했지. 그렇죠. 갑자기 자녀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선 속상할 수밖에 없죠. 물론이죠.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예뻤다는 막내딸 최 씨. 의사를 꿈꾸며 열심히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의대 대학원 1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허락을 해달라 이거요. 네? 그래서 안 된다.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. 너무 이르다 그랬더니 아기가 있다 이거요. 아기요? 갑자기 임신을 했나 보네요. 그래서 나중에 이왕 혼인하기로 해서 상견례 되니까 엄마도 괜찮은 줄 알고 아버지도 인품도 고 아, 그래요? 사위를 안 해서. 잘생겼슈. 키도 크고 잘생겨서 진짜 그냥 정자고 그냥 기공자 마냥. 지난 2010년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막내딸 부부. 그렇게 듬직한 사위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믿었습니다.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. 네.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노모. 딸 최 씨가 결혼한 이후 친정과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. 애들 좀 주말 그럴 때 여기 와서 놀게 해라. 한 번에 하고 안 오는 거요. 그리고 가끔씩 오면은 오늘 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그러면 내일 밥 뭐 약속이고 이런 해피를 하죠. 근데 처음에 그걸 못 느꼈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는구나.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노모는 최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답니다.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막내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? 제작진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. 계십니까?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주변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뜻밖의 이야기요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.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랑 아내분 보신 적은 있으세요? 요즘에 어제 그저께도 봤죠? 누구요? 남자. 아내분은 보신 적 없어요? 요즘에는 못 봤어요. 원래 와서 한 2, 3개월 동안 못 봤어요. 여자를. 아니, 남편은 봤는데 아내는 못 봤다 이런 거네요? 취재를 이어가던 중 최 씨 부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남자를 만났습니다. 과연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혼을 한다 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대로 말씀드리면 형수님이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기셔서 집을 나가셨고 형이 찾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 또 뭐 다시 나가고 그렇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. 최 씨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어요. 임신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네. 출산일도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 4월 20 며칠인가 그랬거든요.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구체적이잖아요. 심지어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있다는 최 씨. 작년인가 사채업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. 사채업자요?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씨랑 통화가 안 된다. 그러니까 저한테 씨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사채업자의 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답니다. 우리 정부가 새어나가고 있다. 씨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.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최 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 이런 내용이네요. 여론이 안 좋았겠어요. 그쵸?
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?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. 수소문 끝에 최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난 제작진. 씨는 어린이집에서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고 씨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실장님을 맡고 있었어요. 가족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최 씨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최 씨와 관련된 소문이 시작된 것을 알 것 같답니다. 운영실장님이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입 밖으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운영실장 씨가 네. 터뜨린 거예요. 네네,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네? 왜냐면 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디서 들었냐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. 운영실장한테 들었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운영실장이 본인 아들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최 씨의 남편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최 씨는 왜 무성한 소문만을 남긴 채 사라진 걸까? 그녀와 연락이 닿은 제작진은 긴 설득 끝에 최 씨를 만났습니다. 하도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너무 억울해가지고 응하게 된 것도 있고. 카메라 앞에 앉은 은영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. 되게 성실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잘 했어요. 그때는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막 벽을 친다든지 뭐 그런 행동은 있었어요. 근데 조금 그게 좀 심해지더라고요. 남편 박 씨의 폭력성이 점점 짙어지자 최 씨는 자연스레 그의 눈치를 살피며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. 그리고 작년 10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.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작년 10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18일에서 19일 누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들어올게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자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.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그랬더니 가방을 낚아챘더니 바닥에 이렇게 던지고 그때부터 막 밀치고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무슨 딴 사람이랑 놀았냐 이러면서. 아이고. 그렇게 시작된 폭행은 집에 들어온 후 더 심해졌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. 그리고 남편인 박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는데요. 옆에 신랑 핸드폰이 보여가지고 111을 누르고 제가 훌쩍이면서 막 톡톡톡 치기만 했거든요, 전화기를. 다행히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. 다행이네요. 근데 경찰분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왜 들어오냐고, 우리 집인데 니네가 뭔데 들어오냐. 저보고 너 나가서 신원 확인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. 최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하는 사이 남편 박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? 어허. 결국 최 씨는 지갑과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됐답니다. 내쫓아버렸네요, 그냥. 아휴 참.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그녀. 꼬리뼈에 금까지 갔어요.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가족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. 22년도에 제가 그 차 안에서 정말 칼로 막 협박하고 내려치고 막 이럴 정도로 그게 맞은 거거든요. 한 3-4시간 동안 갇혀서 차에서 맞은 거예요. 아휴 3시간을. 그렇게 맞고 신랑이 블랙박스를 빼서 유심칩을 던져버리더라고요. 치밀하네요. 그렇게 하고 집에 끌려 들어가서까지 맞았어요. 새벽까지.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는 남편 박 씨. 최 씨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. 네? 노래방 사장님한테 뭐라 얘기하더니 남자 도우미들이 막 와요. 그러면은 저보고 선택을 하래요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.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줘요. 그럼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누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. 어허. 근데 제가 이렇게 뻘쭘하게 있으니까 그 남자분들도 어떻게 못하잖아요. 그러면은 못 논다고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. 제대로 놀아줄 때까지. 근데 그거를 보면서 신랑이 웃고 있는 거예요. 네?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.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.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면 박
씨의 분노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향했답니다. 아유, 애기 아빠가 자꾸 저 다른 남자랑 가기를 하라고 자꾸 막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. 제가 거부를 하면 그 짜증이 다 아이들한테 가요. 자기 기분에 안 좋거나 이러면은 걸리는 애는 혼나는 거예요.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. 10년 가까이 셀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됐다는 최 씨. 그녀는 왜 긴 시간 동안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?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삐끗하면 애들한테 알릴 거야 한마디만 해도 게임 끝나요.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자기의 그 포지션에 익숙해진 거예요. 생존을 위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요, 뇌가.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이 사람의 삶에서는 안전한 방식인 거예요. 이걸 깨고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답니다. 아니, 뭐 도대체 뭐가 또 있어요? 그러니까요. 또 뭐가 있는 걸까요? 하는 그 사이트를 제가 얼핏 몇 번 들었거든요, 신랑한테.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자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. 그래서 접속을 했더니 다 뜨는 거예요. 사진이랑 대화했던 내용들이요. 그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캡처를 했어요. 근데 사실 캡처 못한 것도 더 많아요. 몇천 장은 될 거예요, 진짜. 은영 씨는 남편이 자신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어요. 그럼 대화 내용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?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저인 것처럼 한 대화 내용도 있고 이게 무슨 사진이지 이러면서 막 눈 휘둥그레지는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사진도 있고 막 이런 거 보고서 게다가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희롱하는 대화까지 나눴다고 최 씨는 이야기합니다.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?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도대체 뭐를 한 거지? 진짜 내가 누구랑 산 거지?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바로 그날 오전에 가가지고 고소장 제출하고 증거자료도 너무 많아가지고 USB에 담아서 경찰분한테 드렸어요. 소름 끼치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소름 끼치더라고요. 닭살이 탁 돋더라고요, 진짜로. 그리고 와이프를 성하게 이용을 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. 참. 최 씨는 자신의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증거를 확보한 뒤 바로 경찰에 남편을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사건이 점점 커지자 남편 박 씨는 은영 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. 황당하네요. 네. 무슨 심보인지 갑자기 저한테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, 신랑이. 저한테 메일로 생뚱맞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성범죄랑 폭행죄 고소 다 취하해 줄 수 있냐, 미안하다고 이혼해준다면서 다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시작된 이상 좋게 이혼할 생각은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최 씨를 둘러싼 소문 중에 뭐 사채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. 여기에 대한 최 씨의 입장 어떻습니까? 네, 빚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생긴 거라고 이야기했고요. 또 남편이 최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최 씨의 이름으로 소액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전달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. 남편 박 씨와 시댁의 입장이 궁금합니다. 남편 박 씨는 어떤 사람일까? 박 씨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투명하셔요. 일다 알아주고 그래. 기분도 좋고 피도 크고 애들하고도 잘 지내요. 친구처럼.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. 아니 이거 주변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냥 다른 생활하는 사람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항상 예의 바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라서 너 무조건 너 정치해봐. 의원 시의원 나가서 밀어줄게. 항상 그러셨어요.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반듯한 외모로 지역 정계에 입문한 박 씨. 이후 그는 당직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. 그런 박 씨가 아직까지 해당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? 그분은 당직을 먼저 사퇴를 하신 거고
발생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연스럽죠. 배우자가 성격이 다른 남자하고 하게끔 애들은 그 자체적으로 사회 인식이 맞지 않다.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제명을 했습니다. 박 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향한 제작진.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? 잠시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세요? 혹시 혹시 계세요? 없는데 아까 있다가 나갔어요 지금. 볼 일 있어가지고. 바로 그때 발걸음을 돌리던 제작진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. MBC는 무슨 영장 갖고 오는 겁니까? 영장이요?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? 어떻게 되세요, 관계가?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? 가족이시면 지금 돼 있어서. 네.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왜 안 하는 줄 아세요? 애들 다칠까 봐. 누가 제 새끼를 내 등에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냐고. 우리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얘기 안 한다고. 나중에 우리가 공식 대응할 때가 있을 거예요. 벼르고 있습니다. 결국 박 씨를 만나지 못한 제작진. 부부가 살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아, 만났군요. 네. 혹시 계세요? 네. 저 MBC에서 나왔는데 네. 아이들 먼저 올라가게 하고 혹시 따로 얘기 할 수 있을까요? 잠시. 부인분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무슨 얘기 오셨는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좋겠는데 시원하면 좋겠죠.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 기사가 또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뜨게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마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자녀들이 노출될까봐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박 씨.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하는데요. 한 90% 이상이 사실이 아니에요.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제가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흉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애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.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켜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이 결국 하는 얘기가 자기 사채 썼다. 돈 많이 빌렸다. 또 자기 뭐 빚이 얼마냐 했더니 뭐 그때 당시 1억 얼마가 됐었어요. 이 사람이요.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이거를 다 갚아줘라. 네가 쓴 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잖아. 당신이 빚진 거잖아. 그럼 당신이 갚아. 그랬더니 다 가만두지 않겠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박 씨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도 아내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것도 본인이 신고라면 누가 신고한 게 아니고 핸드폰이 눌린 거예요. 그래서 긴급 신고가 된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. 본인이 신고를 해서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고요. 얘네들이 다 봤어요. 멀쩡히 걸어다니고 멀쩡히 얘네들 씩씩거리고 얘네들이 다 증언을 했고요. 애들이 타먹었어갖고 검찰에 제출했고 다시 생각해보자 해갖고 지금 그래서 계류 중인 상태인 거예요. 계속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주장하는 박 씨.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? 혹시 조금만 따로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? 아이들 먼저 올라보내고. 아니요. 본인 남자친구를 본인이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. 네? 제가 뭘 한 게 아니고요. 경찰분이 그랬을 때요. 그거를 왜 옆에서 같이 해줍니까? 이해가 됩니까 그 상황이? 근데 제 입장은요. 애들 엄마로서라도 있어줘요. 그래서 단 나가면 안 돼. 가정을 버리는 건 안 돼. 그게 조건이었어요.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증거 사진들이 있어요. 영상들도 다 있고요. 그 외도한 사진이 있어요? 본인 남자친구하고 서로 주고받던 동영상 정말 더러운 것들 많아요.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고 경찰에도 다 제출했어요. 제작진이 박 씨에게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요. 네.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. 전문가는 남편 박 씨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할까?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애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애들 앞에서 하고 싶어 해요. 방송국이 찾아와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하게 아니라는 걸 PD에게 당당하게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어. 맞지? 봤지? 내 말 맞지?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. 이 사람이 애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애들밖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고 자기가 메이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이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아이들은 남편 박 씨가 돌보고 있는 상황. 은영 씨는 하루빨리 남편과의 다툼을 끝내고 아이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보고 싶다고 말합니다. 아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아이들
아이들이 알고 있다 이걸로 방패를 삼은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아이들은 절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. 아이들이랑 아빠랑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벌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고 그냥 그 사람이랑 빨리 정리하는 게 제 목표예요.